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남당의 장료, 북송의 진천과 송나라의 서궁이 방문했던 고려 개경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려의 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남당의 장료가 기록한 해외사 정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 광종 961년에 장료가 고려를 방문하고 나서 작성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장료가 쓴 책에서 그 로정을 보니 해주, 즉 지금의 연운왕과 레주에서 선한풍을 받아 중국 맞은편 산동 동쪽에 있는 고려로 항해하였다가 돌아왔다. 배가 냉천에 이르자 고려 병사들이 호위하는데 그들은 그림이 그려진 놋그릇에 식사를 공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장료가 돌아오는 길에 해주 장류현 동북쪽 백여리에 이르렀을 때 배 위에서 산신에게 공양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당은 강소성과 절강성 지역에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고려와의 사신교류가 있었던 것인데 이때에 장료라는 사람이 고려를 방문하고 나서 기록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냉천과 해주 장류현은 출발했던 항구와 거쳐간 항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흐른 고려 성종 때 송나라 사신이 남긴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사권 487에는 송사 고려 행기라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바로 고려 성종 993년입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전해가 되겠죠. 그 기록을 보면 비서승지 사관 진천과 비서성 유식을 검교태사 지위에 더하여서 사신으로 임명해서 고려에 파견하였다. 진청 등이 동모에서 팔각해구로 나아가 바닷배와 고려 뱃사람이 모는 배를 타고 지강도에서 서해로 쉽게 운항하였는데 옹진 항구에서 무태 올라 다시 숙박한 뒤 160여리를 더가 고려 국경 해주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고려 국경 해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시 100리를 더 가서 염주에 이르렀고 또 40리를 가서 배주, 백주, 백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40리를 더 가서 그 나라 국성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치, 즉 고려 성종 교회에서 우리를 맞이했는데 번국의 예를 다하였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진청 등이 체류 계획을 늘려서 70여일 만에 귀국하였는데 습의, 그리고 금대, 금은 그릇 수백량, 포 3만여 단과 표문을 붙여서 고려에 살해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아야 될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동모라는 것과 팔각해구, 그리고 지강도, 그 다음에 옹진, 그 다음에 해주, 염주, 백주, 기국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청의 고려 행기에 등장하는 지강도, 팔각도, 반향, 레주, 등주 등이 1678년에 그려진 청나라 산동 총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지명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산동성 동모에서 팔각해구를 지나서 고려 수공이 모는 배를 몰고 등주에서 배를 몰고 지강도에서 대해로 나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지강도가
현재 산동 북쪽에 있는 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동반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산동 동모와 팔각해구, 즉 지금의 팔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강도는 지계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반양초는 반양으로 산동총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산동성 북쪽에 등장하는 작은 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려를 갔다는 뜻인데, 즉 동북쪽으로 항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청이 말하는 여정에서 나오는 지명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진청이 기록 거리수가 실제 측정한 거리와 맞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옹진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옹진구는 황해도 옹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행기에는 160리를 걸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상으로 본다면 실제 눈금이 10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00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더 먼 거리를 진청은 걸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 국경 해주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해주가 고려의 해주라고 한다면 고려 국경이 해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해주가 황해도 해주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주를 갔다고 그러는데 염주 백리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염주가 한반도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염주는 아마도 소금 염자 쓰는 염주라고 봤을 때 거리도 사실보다 멀고 글자도 틀리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염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리상으로는 연안에서 배주 거리는 40리가 맞지만 연안이 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리와 지명 자체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주에서 국섬을 도착을 하는데 사행기상으로는 40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배주에서 왕도 개성까지 가는 데는 60리가 됩니다. 옹진에서 내려가지고 국도까지 가는데 340리가 걸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짧은 거리에 위치한 것이 현재 개성과 옹진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시피 고려의 도읍 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예성강으로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고려사 서해도 편에서 해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고구려 내미홀이었었는데 남쪽으로 큰 바다를 끼고 있다. 그래서 태조가 해주라고 이름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해주 안서 도읍으로서 별호가 대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대녕이라는 별호가 명사 지리지에서는 대녕위 원대녕로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대녕과 실제 해주와 어떤 관계인지는 사사성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녕이라는 지명 자체가 고려 해주라는 지명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때 윤영성 해주 위가 실제로 고려 초의 해주라는 것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해주 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 태조가 해주라고 부른 곳이고 안서도호부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제 요사지리지에 보면 이 요주가 고구려 평양성으로 나옵니다. 즉 요주와 해주가 120리의 거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요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역이 압록강을 넘어서 지금의 요하 하구에
위치했었다는 것입니다. 고려 성종때까지만 해도 해주는 요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오른쪽과 같이 장료는 해주에서 산동 수로를 거치면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해주에 도달을 했고, 성종을 만나기 위해 북쪽 수로를 이용을 해서 요정성 해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 해주가 바로 고려의 국경이라는 것이죠. 이 국경은 바로 거란과 접경지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주에서 약 242년 되는 지점에 고려 개경이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종 때로부터 약 110년 후인 고려 인종 때 부왕인 예종이 승하하면서 남성에서 서궁이 고려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등장하는 서궁의 고려 방문 여정은 3월 14일 날 개봉을 출발해서 명주에 도착해서 명주를 5월 16일 날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 쪽의 서해 연안을 따라서 합굴 용구를 통한 약 3달이 더 걸려서 예성강에 입항을 했습니다. 고려 광종과 성종 때는 옹주로부터 육로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120년이 지난 1123년, 즉 고려 인종 때는 예성강 포구를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고려의 첫 도읍지 개주는 두 번째 도읍지인 개경과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성종 때 거란과 1차 전쟁, 현종 때 또다시 2차 전쟁을 거치면서 요정성 해지 쪽에 있던 수도를 한반도 개성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사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